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하는 재테크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지수와 상승했던 산업 분야를 분석해보고 9월 남은 기간 지수를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및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마녀의 날 미국 모든 지수가 다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91%나 떨어졌고 다우지수는 0.48%, S&P는 0.91%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나스닥은 고점 대비 2.5%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수들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개별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 주가지수 선물 및 지수 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돌아오는 내마녀의 날이었던 만큼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21일, 22일에 예정된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간 듯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내놓습니다. 시장은 올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예상하는 테이퍼링의 일정과 속도라면 시장은 악재 해소로 올라갈 것이며 좀 더 강력한 내용이면 급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테이퍼링처럼 3번에 나눠서 1년간 하는 경우 누구나 예상하는 방법이니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둔화했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다시 늘어 경기 판단 지표들도 계속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가 예상치를 밑돈 점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것도 시장 심리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종목 등락폭을 보면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산업 분야와 자동차, 여행 및 소비 산업입니다. 헬스케어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반등을 한 듯하고 자동차 산업이나 여행 및 소비 산업 쪽에서 상승 종목이 있는 걸 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합니다. 9월 말에는 FOMC 정례회의와 중국 헝다그룹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장이 왔다 갔다 변동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급등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의 상태는 관망으로 저 또한 계속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잃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텔라닥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여 텔라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텔라닥은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한 힘을 비축하는 모습입니다. 텔라닥 관련하여 여러 군데에서 찾아봤지만 딱히 뉴스나 호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라닥의 현재 상태와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텔라닥 하면 아크에서 엄청난 비중으로 들고 있는 주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아크에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텔라닥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아크는 텔라닥을 매수한 이후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으며 최근 9월 초까지 기록을 봐도 계속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크G, 아크X, 아크W, 아크F에서 보유 중이며 아크 전체 포트폴리오 중 보유 비중이 2위입니다. 테슬라가 1위이고 2위가 텔라닥입니다. 아크의 평균 단가는 150에서 170불 사이입니다. 그리고 텔라닥의 지분을 9% 정도로 보유할 정도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크는 확실히 텔라닥에 대해서 좋게 전망하는 듯합니다. 9월 9일 텔라닥은 외과 협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프록시미와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텔라닥의 주가는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프록시미의 소프트웨어가 텔라닥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솔로에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록시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외과 분야에서 수술실 및 진단실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텔라닥의 플랫폼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또한 텔라닥은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솔로 플랫폼을 마이크로 팀즈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텔라닥은 원격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최고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텔라닥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계속되는 협업 및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다른 원격 회사와 달리 차별화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에 텔라닥에서 비정상적인 풋옵션 거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22일 약 3개월 뒤에 만료되는 풋옵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풋옵션은 115달러에 걸려있고 2022년 1월 21일까지 115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기관에서 풋옵션을 건 듯합니다. 한 번 더 저점을 갈지 아니면 이러한 풋옵션을 무시하고 올라갈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텔라닥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차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하락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원격 진료 회사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의 주 매출은 구독 매출인데 이 구독자 수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급등했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들입니다. 구글과 협력하는 아멜, 아마존 헬스케어 등 엄청난 기업들이 이 원격 진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텔라닥이 1위이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 및 고객들을 이용하여 원격 의료 시장에 뛰어들면 텔라닥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텔라닥은 적자 기업이고 주당 순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아직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텔라닥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의료 시장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도 안 됩니다. 엄청난 잠재 고객 수와 미래에는 지금보다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인 원격 의료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텔라닥은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2022년 9월 텔라닥의 예상 주가입니다. 201.79달러로 지금 가격에서 약 40%가량 상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20명의 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으며 제일 낮게 평가한 주가가 142달러인데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최고는 291달러까지 보는 듯합니다. 20명 중 12명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 8명이 홀드, 매도 의견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텔라닥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텔라닥을 들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많이 낮췄지만 아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을 들고 갈 생각으로 매수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이 상장 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악재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어떤 악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펀드가 쿠팡 주식 16억 9천만 달러어치를 매각했습니다. 17일 일본 신문 등에 따르면 비전펀드는 최근 쿠팡 주식 5,700만 주를 주당 29.685달러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쿠팡 주식의 약 9%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쿠팡에서 1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만 해도 비전펀드는 쿠팡의 상장을 믿기 때문에 상장 대박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전펀드가 중국 빅테크 기업 투자로 손실이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쿠팡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전펀드는 중국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중국 정부의 규제로 약 4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SEC 문서를 봐보니 16억 9천만 달러를 매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본 쿠팡의 주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는데 4명이 매수 신호고 1명이 홀드입니다. 평균 주가는 48달러로 지금보다 61%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 자체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은 관심이 많이 없고 현재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쿠팡은 아마존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커져서 OTT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서 매출을 빨리 발생시켜야 할 듯합니다.
네이버 페이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아마존도 11번가랑 협약을 맺어 한국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커머스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분야에서도 매출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템이 20불 부근에서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로 이렇게 급등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템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템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스마트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입니다. 스템은 단순하게 에너지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스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아테나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전환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동작하는 화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고객의 평소 에너지 사용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배터리의 가동을 자동으로 전환시켜 에너지 저장 및 재사용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펙합병으로 상장됐으며 미국 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템의 실적은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내년 9월의 스템의 예상 주가는 평균 39달러로 지금보다 50%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3명 전부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3명이라 정확도는 조금 낮지만 평가한 기관이 골드만과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심지어 크레딧 스위스는 48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스템 관련하여 어떤 소식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스템은 남미에서 최초로 스마트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인 가상발전소를 칠레에 건설하기로 중남미 최대 회사 중 하나인 코펙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템은 AI 시스템인 아테나를 적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사량을 가지고 있어 스템의 태양광 전력 저장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펙은 칠레 전역에 걸쳐 이 스템의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스템은 8월 30일 펜스케 트럭 임대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아테나가 적용된 AI 에너지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펜스케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스템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펜스케는 스템의 저장 서비스를 시험 가동했으며 스템의 기술력을 보고 펜스케 모든 충전 시스템에 스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스템은 AI 시스템을 통해 충전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시기를 예측하고 최적의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펜스케의 에너지 소비량을 무려 40%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스템의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여 펜스케 모든 상업용 전기 트럭 충전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템은 미국 정부의 친환경 인센티브 확보를 위하여 펜스케 및 기타 공급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펜스케는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운송회사로 35만 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북미, 남미, 유럽, 호주 및 아시아 1300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템의 기간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4%가 기간 물량이고 203개의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1대 주주가 뱅가드고 2대 주주는 온타리오 교사 연금위원회라고 합니다. 블랙록도 있고 인베스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 2분기에 스템의 기간 물량이 27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어제 전체적으로 친환경 주식이 오르는 것을 봐서 친환경 산업으로 돈이 다시 몰리는 듯합니다. 스템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나 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은 약 3.4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은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17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하이나에서 열린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대회에서 말했으며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에게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 소비자들은 더 잘 연결되고 지능적인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맞추고자 계속 발전하고 있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기술을 주도하는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탁월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계에서 제조,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특히나 최근 1년간 중국에서 보안 문제로 규제를 받고 있고 차량 결함 관련된 중국 국민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올해 독일 기가 팩토리 가동과 함께 공급이 확대되고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전기차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2022년에도 많은 성장 동력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000로 잡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일론 머스크는 경쟁자의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테슬라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확실히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기계가 아닌 하나의 컴퓨터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